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릿지입니다. 밈,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콘텐츠 문화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의 조희정 교수와 함께 오늘은 밈 문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아카데미에서 배우 윌 스미스가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생각지도 못한 콘텐츠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네, 너무 많이 회자돼서 사실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사건이었죠. 지난달 27일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는데 이 배우 윌 스미스가 코미디언인 크리스 록을 향해서 한 방을 날렸습니다. 네. 이 따귀 한 방이 순식간에 이 밈으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이 장면,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윌 스미스의 따귀라는 이름의 NFT로 발행돼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놀이문화로 소비되는 이른바 밈, 이게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이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처럼 기존 콘텐츠가 특정한 계기로 급부상하거나 아예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인기를 얻으면서 밈으로 이제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지난해 1월이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이 낡은 점퍼와 이 털장갑을 착용한 그런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이제 모습이 이렇게 밈으로도 이제 계속 회자가 됐고요. 화재가 난 집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이 재앙의 소녀라는 타이틀의 그런 밈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윌 스미스 본인도 자신의 그런 흑역사가 이렇게 디지털 자산으로 판매될 거라는 생각은 아마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른바 밈이라고 하는데요. 밈, 어떻게 만들어진 말일까요? 네, 이 밈이라는 게 온라인을 부유하면서 유행하는 사진과 영상을 일컫는데요. 조금 쉬운 말로 하면은 저는 일종의 변주곡 같은 것 같아요. 돌림 노래처럼. 이 밈이라는 것은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메메라는 단어와 또 유전자를 뜻하는 영어인 진, 이 두 가지 그 단어의 합성어로 개체를 기억에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개체의 기억으로 이렇게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달 단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밈의 개념은 리처드 도킨스라는 진화 생물학자가 처음으로 자기의 저서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이 밈을 이용한 마케팅도 활발하다고 해요. 네, 맞아요. 지난해 9월에 화제가 되었었던 그 오징어 게임.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런 선풍적인 인기에 대중들이 작품 내 배우들이 했던 이런 대사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먹었던 음식, 행동들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깐부라는 단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굉장히 친한 친구나 짝꿍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고요. 또 주인공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핥았던 달고나 기억하실 텐데 이 달고나 같은 경우에는 너도 나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열풍이 불었죠.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어떤 내용들을 모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밈이라는 게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여러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들, 또 정부 부처들 홍보나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관짱밈이라는 것을 응용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홍보한 충주시의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양한 밈을 활용을 해서 소위 이 B급 감성의 영상 제작으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 영상 하나로 일약 이제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유튜브 채널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지자체 채널인데도 그렇게 완전히 성공을 했죠. 이런 문화적 현상을 보면은 경직돼 있고 또 변화를 싫어한다라는 이 공공기관의 기존의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이제 채택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정책 홍보와 이미지 변화를 동시에 이뤄냈다. 이런 부분에서 밈을 활용한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어렵다라고 보는 공공기관들의 이런 즐겁고
유쾌한 소통 방법이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렇게 밈이 유행할수록요, 우리도 밈을 좀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의할 점들이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밈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 밈 현상을 MZ세대만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세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측면, 그러니까 밈이라는 새로운 매체로 인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은 어떤 돌림 노래 네. 혹은 변주곡 이런 식의 어떤 그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굉장히 끈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근데 다만 밈이라는 게 약간 좀 희화화의 대상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어떤 밈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모든 세대가 이런 밈의 장단점들을 잘 분석해서 이 밈이 가진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한다, 혹은 뭐 전 세대의 어떤 소통을 돕는다, 이러한 어떤 긍정적 가치를 잘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제 그 밈이라는 것의 기본 속성이 이제 2차 저작물에 그렇죠.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초상권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작권 문제도 요즘에는 네.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가공하거나 뭐 제작하는 이런 과정에서 밈의 그 원래 주인공이었던 그분을 모델로 기용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복제하듯이 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경계할 만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밈이 이렇게 건전한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런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 이런 게 또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